법조계에 있는 시절엔 부자라면 도덕의식도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오히려 편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일도 자주 접했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다면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선진 유럽이나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는 국가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이 있어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사회 고위 조정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정착하기까지 수백 년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구한말에 무단 침략자 일제에 예속된 후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피동적으로 생활을 해왔고 해방이 되고 6.25를 거치면서 불과 50년 사이에 중진국에 진입하면서 너도 나도 끈기보다는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왔다. 그래야만 재빨리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제 좀 살게 된 만큼 그에 걸맞게 그런 병폐를 혁신하고 수준 높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자신이 일조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정계에 진출하여 앞으로 의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개혁적인 입법에 손을 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내에게 출마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여간 쑥스럽지 않다. 가끔 외식도 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자꾸 미루어 미안해요. 학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총선 출마 사실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까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번 모임에서 김 변호사와의 대화를 들었던 아내는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사자인 나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아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난번 총선을 치를 때 아내의 공백이 너무 컸음을 절실히 느꼈던 학수였다. 아무리 도와주는 선거 운동원이 있다지만 가족처럼 헌신적으로 뛸 사람은 없다. 아니 꼭 뛰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외롭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오늘 저녁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학수는 학수대로, 미연은 미연대로 선뜻 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참, 미연씨, 제가 총선에 출마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일상생활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급격한 환경 변화는 없을 테니. 오랜 침묵을 깨고 학수가 그렇게 말했다. 우선 아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부분에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대로 그런 말을 했다. 섭섭해요. 물론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먼저 알려졌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학수는 말문이 막힌다. 물론 할 말이야 많다. 정치인에 대한 굽지 않은 시선과 인식도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직접 입으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양해를 구하긴 싫었었다. 미안해요. 사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떻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양하려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연씨? 허락이고 뭐가 있겠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간두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호호.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출마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제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혹시나 이 일로 미연 씨가 어떻게 나올까, 오해는 없을까 등등 했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사실 저희 잔민당 안에서도 선거에 꼭 필요한 돈만 쓰고 쓸데없는 비용은 줄이자는 소장파 그룹이 있는데 저도 그곳에 속해 있어요.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뭔 줄 아세요? 글쎄요, 뭐죠? 와닿은 선거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출마를 포기한다예요. 어머, 그래요. 선거에 나왔으면 당연히 당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과다 비용을 줄여서 선거혁명을 하자는 그룹인데 인터넷을 통한 젊은 신세대들에게 이미 알려져 이번 선거에서 일대 큰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들 예고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과 잘 아는 어떤 분도 지방의원으로 출마해 하도 돈이 많이 들어 빚을 많이 내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빚 갚는다며 부정을 저질러 구속된 걸 보기도 했어. 저희 부모님도 정치 쪽이라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곤 했어요. 미연씨, 그 말 한번 잘했어요. 선거 비용을 적게 쓰자는 말이 결국 그런 맥락과 닿아 있어요. 과다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 그런 보상 심리로 부정이라는 악순환과 고리로 연결되죠. 그걸 끊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연은 학수의 말을 들으면서 신뢰감이 느껴졌다. 사실 그가 출마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확실히 서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굳이 말리고 싶지 않다. 사실 지난 선거 때는 가족 없이 혼자서 뛰다 보니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산다는 그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노출돼 상대방의 흑색 선전이 교모히 비집고 들어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던 게 가장 큰 패인이었어요. 이번에는 어쨌든 사랑하는 미연씨와 함께 있으니 100만 지원군의 등에 업고 출마하는 기분입니다. 저 사실 미연씨에게 출마 사실을 털어놓은 데다 또 수건까지 받았으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 한번 해요. 두 사람은 위스키를 따른 잔을 높이 치켜들며 부딪혔다. 쨍그렁 하면서 잔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학수도 미연도 이제야 비로소 모든 기쁨과 고난도 같이 나눠야 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가족임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48. 민근은 형이 공직을 간두고 그 바람 잘 날았다는 정계로 진출하려 하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기쁘게 와닿지 않았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정치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신문에서는 의창 지역의 전직 두 검사가 여당과 제1야당으로 격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민근은 사진에 나온 인물과 이름이 결코 낯설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러다 그가 명과 함께 어머니 문상 때까지 와주었던 사람임을 금방 기억해내었다. 민근은 의외의 사실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근이 생각하기에 신문 내용처럼 전직 검사끼리 격돌도 격돌이지만 첫사랑을 배신한 사람과 배신당한 첫사랑의 남편이 붙은 이색적인 격돌이 오히려 더 부각될 만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원년형이 자신은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던가. 민근은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속엔 미묘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근은 사실 그동안 원영형을 지켜보면서 또 그의 행보를 바라보며 형제애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아니, 지독히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적인 형에게 일종의 비난의식이 잠재해 있었다. 사실 어릴 적만 해도 공부를 잘하던 형을 얼마나 존경했던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